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란이나 뭐 아니면 뭐 친이란 이런 세력이 한국 선박을 더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업에 대해서도 더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머뭇거린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돈을 갖다 줘도 선박에다가 대포를 꽂아버리는데, 아 그걸 가만히 있어? 오늘도 박구영 어린이날입니다. 트럼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이 폭발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이란 전쟁에 참여를 하라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꽤 세거든요, 나름 이것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이제 단순히 뭐 미국과 이란의 어떤 충돌을 넘어서서 한국까지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단계로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기로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선박들을 겨냥했다면서 한국도 미국이 추진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라는 그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되게 민감한 얘기죠. 왜냐면 뭐 에너지 안보라든지 뭐 해상 교통로를 보호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당연히 있는데, 근데 우리가 중동의 이런 진짜 군사 작전에 얼마나 관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 또 굉장히 큰 외교적인 또 안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 기사에 보면 트루스 소셜에 이런 표현을 올렸는데 매우 강한 표현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선박 이동과 관련해 관련 없는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고 그 중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이 돼 있다. 아마 한국이 와서 이 임무에 합류할 때가 됐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상업적인 선박들이 안전하게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작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 했냐, 미국이 이미 이란의 소형 보트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란 측에서 말을 하는 그런 빠른 보트라고 부르는 배들은 모두 제거를 했다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선박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또 했고,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있죠. 그리고 합참의장, 이 사람이 이 사람 둘이서 오전에 다음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SNS에서 트럼프가 뭐 감정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조금 흥분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번에 요 내용은 또 미국 정부에서 어떤 군사 대응을 한다거나 공개적인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나온 좀 이란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정부에서는 그 HMM 선박 그 공격을 당한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뭐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격을 이란이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사고가 난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한국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얻어맞은 한국은 사고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공격을 단정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제가 진짜 뭔 소리야 이게 라고 하고 이 기사를 보다가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어요. 호르무즈 선박의 폭발 원인이 외교부에서 얘기할 때는 이란 공격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한다. 그럼 뭐 누가 했다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혼자 터졌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웃기고 앉았죠 진짜. 얼마 전에 50만 달러였나 뭐 어쩌고 이란에다가 슬쩍 또 돈 갖다 바치더니 그 대가로 50만 달러를 주니까 한 7억 5천 되죠. 그랬더니 대포를 이제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다 또 찍소리도 못하고, 그죠? 내 나라의 선박을 공격했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사고일 수 있, 사고를 조사해 봐야 된다. 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 소대가리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뭘 조사한다는 거죠. 누가 내가 돈을 갖다 줬는데 50만 달러 갖다 줬는데 대포를 내 배에 꽂았어. 그러면 뭐 저쪽에다가 뭐 전쟁을 선포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조사를 하냐고요. 죽여버리겠다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과 목숨, 재산 이런 거는 이제 보호할 생각이 없는 거냐 이거죠. 기가 막히죠 진짜. 아무튼간 이 사건이 큰 의미를 갖는 건 분명하죠. 한국 선박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얻어맞았고 그 직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이 작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러면 한국이 이거는 원하든 뭐 원치 않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이제는 뭐 단순히 그냥 재산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의 안보와 어떤 외교의 중심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우리는 뭐 원유라든지 LNG의 수입 의존도가 뭐 100%죠, 그죠? 우리가 그게 어디 있어요, 원유가. 이 기사에도 보면 한국은 중동으로부터 원유 수입의 약 20%, LNG 수입의 약 70%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숫자만 봐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에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 기사를 보면 현재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폐쇄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도 많은 겁니다, 그죠? 단순히 뭐 단순하지도 않아. 공격을 받은 것도 있는데 이미 한국 기업들의 이 해상으로 가는 물류 자체가 막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 선박이 제때 움직이질 못하면 화물 인도도 늦어질 거고 계약 비용도 늘어날 거고 선박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통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 기업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조달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고 운송을 하는 게 막혀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한국 외교부 자체에서도 관련국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좀 많이 하고, 또 한국 선박에 또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특히 이제 한국 선박에 뭐 그 안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꾸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안 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사실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 몰라, 싫어,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거예요. 물론 대가리 아프겠죠.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왜냐면 괜히 이란에다가 쑤시면 중국이 나 미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중국 형아가 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야, 이 정도 일이 터졌으면 니도 합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맞거든. 머리 아프겠지, 그죠? 분명히 압박을 받을 거예요. 기사 마지막에는 또 트럼프가 이전에도 한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르게 다시 여는데 충분히 돕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식 동맹관을 보여주는 건데, 미국이 세계의 그 해상 교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데 돈도 쓰고 군사력도 쓰고 다 돈이죠, 그게. 쓰고 뭐 맨파워도 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 혜택을 받는 동맹국들도 너들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다 너를 위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동 에너지 수입에 아주 극단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이 볼 때 이거는 그냥 야, 내가 이거 하는데 동맹국으로서 도와가 아니라 이건 네 일인 거야. 당사자인 거죠, 사실. 그야말로, 그죠? 물론 이제 한국이 미국의 주도로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란이나 뭐 아니면 뭐 친이란 이런 세력이 한국 선박을 더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업에 대해서도 더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머뭇거린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돈을 갖다 줘도 선박에다가 대포를 꽂아버리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 어차피 생각을 해봐요. 돈 줬어. 근데 지금도 통과 안 시키고요. 어차피 우리가 어디에 뭐 프로젝트 프리덤에 뭐 참여를 하든 말든 이래도 저래도 통과 안 시키고 심지어 돈 갖다 줘도 우리를 공격을 했으면 돌려줄 생각을 하든지 뭐라도 해야지. 무슨 조사를 해보겠다는 소리가 나오냐는 거죠. 조사하면 기름이 통과가 된대? 이게 어려운 선택인 건 알지만 뭐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내가 뭐 그런 미사일을 박으래?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니네 미쳤냐? 야, 돈까지 줬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시장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게, 한국 선박이 어쨌든 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당했고 트럼프가 한국에 참전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한다 그래야 되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거를 추진을 한다면 에너지 시장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뭐 정유주라든지 뭐 일부 뭐 에너지 관련주들에야 좀 좋을 수 있겠지만 항공, 해운, 화학, 뭐 소비재, 자동차 같은 업종은 비용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우린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높은 나라는 에너지의 가격이라든지 해상물류의 가격이라든지 이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뉴스가 그냥 외교 뉴스라기보다는 한국이랑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면 우리 증시라든지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기업들이 앞으로 내게 될 실적들까지 다 연결이 되는 뉴스라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한국 선박, 또 한국의 에너지 안보, 또 한미 동맹, 여기까지 부담이 점점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는 한국의 선박 안전, 뭐 국민의 이런 평화를 지켜내야 되고, 트럼프는 한국을 참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현재 중동 군사 충돌에 과연 우리가 발을 담글 것인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 기업이 저렇게 피해를 크게 받는데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근데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뭐냐면, 이거 간단하게만 요 기사 볼 텐데, 트럼프가 이란이 UAE,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컨테이너선을 미사일로 겨냥하니까 경고를 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미국 선박과 미국이 또 주도를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된 선박을 공격할 경우에 이란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취지의 굉장히 강한 그런 경고를 냈습니다. 표현 자체도 굉장히 거칠고 강하고,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외교적 압박도 아니고 이건 군사 행동을 고려하겠다라는 신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란이 이 선박 이동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를 미국은 뚫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뚫어주겠다고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서 전 세계 뭐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이 핵심 수로의 운항을 회복하려는 구상, 이게 프로젝트 프리덤인데, 여기에 연관이 된 선박들이 거기 또 작전을 한다고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란이 공격을 한다 이러면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급격하게 커진 상태고, 한국도 참여할 때가 된 게 아니냐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아랍에미리트가, UAE가 처음으로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이 자국 핵심 석유 항구와 여러 선박을 공격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을 했다고 해요.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석유 허브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아랍에미리트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여기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석유 수출의 거점이 이 푸자이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란이 여기까지 겨냥을 했다라는 건 호르무즈 해협만 막는 게 아니라 그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다른 데로 우회를 하려고 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대체 경로까지 막아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에는 더 큰 불안을 줄 거고, 시장에서는 호르무즈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회로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브렌트가 아까 보니까 110몇 불이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오늘 좀 떨어진 게 110몇 불이라서 좀 크게 튀었었거든요, 어제도 그제도.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미국 군함과 항공기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여러 상업 선박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리고 뭐 미국 병사들이 유조선 JV 이노베이션에 대한 드론 공격을 막는 데 성공했고, 군용기가 상공을 비행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어 작전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 쪽에서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적 함정들을 신속하고 단호한 경고로 돌려보냈다라고 주장을 또 했다고 하고, 또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어떤 미국 해군 함정도 공격받지 않았고, 나중에 이라크로 향하던 두 척의 미국 국적 상선이 해협을 무사히 오히려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둘 사이에 좀 메시지가 반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미국은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이란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야 그것도 아닌데라고 서로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뭔가 이 해협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 같고, 미국은 아닌데 우리는 잘 방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란의 외무장관이 무슨 이제 미국과 대화를 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건데 이란의 아라그치라고 하는 외무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호르무즈에 군사적인 해법은 없다면서 협상은 진전 중이다 라고 밝혔다는데, 이란의 외무장관 세이에드 아라그치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위기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군사적인 행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법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건 외교적 협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고, 미국의 군사작전을 비판한 거네요. 그죠? 결국은. 니네 군사작전으로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 그냥 살짝 쫀 거 아닌가 또? 네, 그런 느낌이라서. 하여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가가 이제 휘청휘청 됨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은 의외로 요새 되게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사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란 전쟁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데 미국도 증시가 꽤 좋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does 이 이란 war가 really matter for the U.S. economy라는 거예요. 정말 matter for the U.S. economy. 미국의 경제에 진짜 뭔가 뭐 관련이 있는 건 맞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내용이. 미국 경제가 뭐 주식도 그렇지만 경제 지표로도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소비도 뭐 아직 괜찮고, GDP도 1분기가 강했고 2분기 초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프 리서치에서 이게 전쟁 충격이 없는 건 아닌데 두 가지 강한 버팀목이 이 충격을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재정 부양, 그 OBBB 이래가지고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 그 재정 법안이 있었잖아요. 그게 미국 소비자에게 주는 부양 효과가 1,880억 달러 규모래요. 그리고 여기에 3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수표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유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 해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한 200억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재정 부양 규모가 훨씬 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때문에 돈이 더 나가는 건 맞아. 정부가 세금 환급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돈을 좀 보태주면서 그 충격이 아직은 좀 상쇄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버팀목은 AI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AI 관련 자본 지출이 연율 기준으로 약 5,820억 달러, GDP의 1.8%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AI 투자가 1분기 명목 GDP 성장의 거의 4분의 1을 책임졌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 소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액이라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서버, 클라우딩,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 투자도 GDP 안에 그 포함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이 너무 크게 오르는 바람에 미국의 GDP도 뭐 경제 상황도 지금 버텨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전력 설비를 확보하고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깔면서 경제 전반에 돈이 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도 AI 투자 붐이 그 충격을 상당 부분 덮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프 리서치가 이 얘기는 해요. 그렇다고 뭐 충격이 아예 쌓이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 지금은 가려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고 충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댔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하나는, 첫째는 유가가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30에서 35달러가 더 오르면 한 140불 된다는 얘기죠, 그죠? 140불 정도가 되면 미국의 휘발유가 갤런당 5달러가 넘어서 가는 거고,
미국 경제에는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맞긴 맞는데 뭐 어쨌든 이 가계의 다른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기름값이 더 오르면 안 된다 하는데 30달러, 35달러면 140불이 될지 아닐 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게 또 하나 있다 하고, 두 번째 위험은 AI 투자가 둔화된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AI 투자가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는 아직은 뭐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이 울프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미국 경기가 잘 버티고 있어. 기름이 됐든 AI 투자가 됐든 뭐 어쨌든 재정으로 버티고 있고, 이거는 이제 투자가 높으니까 버티고 있어. 근데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없어진다는 얘기를 별로 그거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이 얘기를 쭉 보니까 그냥 어떤 느낌이 더 드냐면, 이란 전쟁은 정말 미국 경제에 중요한가? 이 겉으로 보면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 미국 경제는 정말 잘 버티고 있고, 소비도 무너지지 않았고, AI 투자도 엄청나게 강하고. 근데 이게 충격을 쌓이고 있는 건 알죠, 우리도 아는데 결국은 그래서 뭐 아직은 뭐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괜찮다는 뜻입니다. 뭐 언젠가 뭐 충격이 뭐 정말 기름값이 막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고 다 그러면 뭐 잘못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이 주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충격이 더 있을 수도 있죠, 대한민국에는. 왜냐하면 경제는 다 망했지. 근데 돈은 돈대로 퍼주고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돈도 갖다 주고 선물로 대포를 얻어맞고, 그런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또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돈 퍼주고 나라는 망해가고, 지금 이게 한국의 현실이니까. 근데 한국은 또 이 에너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굉장히 높죠. 미국 경제가 만약에 100달러 유가를 버틸 수 있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같은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뭐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전기 요금, 운송비, 뭐 기업들 마진에 너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 괜찮다라는 기사는 그나마 그래도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나지 않고 있다, 잘 버텨내고 있다, AI 덕분에, 또 미국의 어떤 재정 정책 덕분에 버티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그럼 우리는? 이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은 정리하자면 아직 미국 경제를 깨뜨리지 않았는데 충격은 쌓이고 있다. 그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지금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란의 전쟁이 미국이 좀 더 우뚝 서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오히려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어린이날인데 재밌게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